good night. Always remember. That's 조커라는 영화에서 신들린 연기로 마침내 오스카상을 거머쥔 호아킨 피닉스. 그런데 배우로서 최고의 순간 트로피를 든 그의 표정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명실상부 할리우드 최고 배우임에도 과거 어느 사건 이후로 그는 미디어를 극도로 혐오했죠. 대체 어떤 비극적인 삶을 겪으면 저렇게 미치광이 캐릭터조차 어색함 없이 연기할까요? 어쩌면 호아킨 피닉스의 비극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예정된 운명이었습니다. 어린 호아킨에게 진짜 부모가 되어준 건 그를 낳은 부모가 아니었죠. 사실 그가 태어난 가정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자연과 평화를 쫓던 히피였는데요. 5남매들의 이름을 자연에서 따와 리프, 리버, 레인보우, 리버티, 서머라고 지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함을 노린 사이비 종교가 이 가족의 삶을 어둠으로 끌고 갔습니다. 부모님이 신의 아이들이라는 단체에 빠지면서 5남매는 선교 활동을 하는 부모님을 따라서 베네수엘라, 멕시코 등 남미를 떠돌았고 어린 호아킨은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은 뒤늦게 끔찍한 실체를 깨닫고 도망치듯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로 돌아와 새 출발을 다짐하죠. 밑바닥을 뜻하던 원래 성인 바텀을 버리고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 피닉스로 성을 바꾼 겁니다. 하지만 새 이름과 달리 그의 삶은 여전히 바닥이었습니다. 별다른 수입이 없는 부모님 탓에 호아킨은 형 리버와 함께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번 푼 돈으로 겨우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하는 동안 그 빈자리를 채운 건 다름 아닌 형 리버였습니다. 호아킨은 훗날 형을 회상하는데 he was such a force within our family. It was kind of like the guiding light in some ways. 강하지만 다정했던 형은 부모이자 우상인 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족에게도 희망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LA에서 길거리 공연을 하던 중 한 에이전트의 눈에 띄어 5남매는 모두 방송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디카프리오와 맞먹는 외모와 노래 실력을 지닌 형 리버가 먼저 빛을 받고 호아킨 역시 형을 따라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리버는 가수라는 꿈도 포기한 채 가족의 생계를 짊어졌습니다. 어린 동생들에게는 든든한 형 오빠이자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형이 권한 한마디는 호아킨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네가 할 일이야 라며 영화 레이징 불을 보여주는데요. I could have been a contender. I could have been somebody. Instead of a bum, which is what I am. 호아킨은 훗날 이렇게 말했죠. 연기가 내게 놀라운 삶을 줬으니 나는 형에게 빚을 졌다. 형이 승승장구하며 호아킨의 가족도 마침내 평범한 행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길거리에서 노래하지 않는 삶을 말이죠. 하지만 그 평온은 너무도 잔인하게 끝나게 되는데요. 1993년 어느 새벽 리버는 조니 뎁이 운영하던 나이트클럽 바이퍼룸 앞에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집니다. 그 곁을 지키던 19살의 호아킨은 911에 전화를 걸죠. Does your brother's having a seizure? Yeah, to Piper Room. Okay, Piper Room. What the fuck are they, you know? Please get it done, please. Yeah, I'm calm, but he's having a seizure. 하지만 형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고 2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호아킨을 조커로 만든 진짜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였습니다. 형을 살리려 절규하던 그 전화는 전국의 TV와 라디오에서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잊고 싶은 가장 참혹한 순간이 머릿속을 맴돌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한 기자가 장례식장에 몰래 숨어들어 관 속에 누운 형의 마지막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갔습니다. 애도 중인 가족의 집 위로는 헬기가 떠다녔고 집 앞은 파파라치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호아킨 피닉스는 세상의 전부를 잃은 슬픔조차 누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할리우드에 깊은 환멸을 느낀 채 세상에 등을 돌립니다. 미디어를 극도로 혐오하고 신비주의 마냥 자신의 사생활을 철저히 감추기 시작한 거죠. 훗날 다시 영화계로 돌아왔을 때도 그가 연기한 인물들은 늘 상처 입은 어둠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건 그의 삶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깊은 상처는 마침내 조커라는 한 편의 영화로 피어납니다. 아서 플렉이 되기 위해 하루에 사과 한 알만 먹으며 석 달 만에 23kg을 감량했습니다. 극단적인 감량으로 거식증 증세에 시달렸고 촬영 도중엔 너무 굴욕적이었다.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털어놓기도 했죠. 거울 속 자신이 무너져가는 걸 지켜보면서도 멈추지 않은 결과 스크린 속 처절한 어둠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연기한 것이죠. 그런데 2020년 시상식 무대에 오른 호아킨 피닉스가 가장 먼저 꺼낸 건 형의 이야기였습니다. When he was 17, my brother wrote this lyric. He said, "Run to the rescue with love and peace will follow." Thank you. 형이 이끌어준 연기라는 직업에서 정상에 오른 거죠. 형 리버가 그에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는 한 가지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호아킨이 자신의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은 형과 똑같은 리버였습니다. 먼저 별이 된 형을 이름만이라도 부활시킨 거죠. 마치 가족의 이름인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처럼 말입니다. 한때 미디어를 향한 분노로 스스로를 망가뜨리던 그였지만 최근에는 누나 여동생들과 함께 팟캐스트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리버도 기뻐할 것 같습니다.